안녕하세요. 저는 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진료과장 한실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인구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예방접종이 연령대별로 다양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매년 해마다 같은 질병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들도 있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서는 주로 이제 모든 예방접종을 다 맞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보통은 독감이라고 흔히 부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폐렴구균, 대상포진, 그리고 A형 간염,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을 주로 건강한 성인에서는 예방접종 맞으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우리 그 영상에는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인들에게서 항체가 없었을 때에는 항체 검사를 하시고 나서 없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예방접종을 몇 번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백신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백신은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독화 생백신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병원균 자체를, 살아있는 병원균을 그 독성을 죽인 다음에 체내에 주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병원균을 죽인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독소를 약화시킨 다음에 주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균주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균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예방접종을 맞아도 거의 대부분 면역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약독화 생백신의 거의 대부분은 뭐 대상포진이나 수두, 이런 홍역 예방접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생백신을 2번을 접종하려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항체가 생겼는데 왜 2번을 예방접종을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집단 면역을 위해서,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 균주 자체를 죽인 상태에서 조각조각을 내어서 일부를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그 균주가 갖고 있는 독소를 일부를 주입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균주이기 때문에 이전 것과는 다르게 한 번 예방접종으로는 우리 면역력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불활성화 백신은 여러 차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태아를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약독화 생백신에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약독화 생백신을 예방접종 맞고 나서는 임신 준비를 잠시 중단하시고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추가적으로 더 맞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불활성화 생백신, 뭐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과 같은 예방접종은 필요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예방접종에 대한 금기사항은 없으세요. 그래서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 모두 다 예방접종 가능하십니다.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다양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최근에 항암치료를 받으셨거나 장기 이식을 받으셔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을 앓고 계신 분들, 임신부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 빠뜨리지 않고 예방접종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매년 앞으로 유행이 예상되는 균주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정보를 정부에서 받아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매년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될지는 우리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해에 개발된 백신과 그 해에 유행하게 되는 바이러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어서 이게 우리가 독감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이 실제로 면역력이 실제로 떨어져 계셨거나 너무 고령이셨거나 하셨을 경우에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백신 자체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접종 후에도 충분히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소적 반응으로는 우리가 예방접종 한 부위에 부풀어 오르거나 붉게 달아오르는 경우 또는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전신 반응으로는 열이 생길 수 있고 또 전신 근육통이나 식욕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백신의 가장 심한 반응으로는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보통은 예방접종 하시고 나서 30분 이내에 전신적으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면서 호흡곤란과 저혈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방접종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금기사항으로는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셨던 분들은 예방접종을 금기로 하신 분들이시고 주의사항으로는 실제로 항암치료 중이시거나 장기 이식을 받으셔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산부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백신 투여하고 나서 한 달 간격 정도는 피임을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행 시기를 매년 같이 스크리닝을 해서 살펴보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 12월이 가장 피크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가 좋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고 2, 3개월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가장 유행하는 시기 이전에, 2주 전에 예방접종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9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일찍 예방접종하는 것도 또는 너무 늦게 예방접종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10월 중순 고 사이에서 예방접종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놓쳐서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라고 그때 생각이 나신다면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분들은 늦게라도 추후에 예방접종을 꼭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현재 겨울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감염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영유아를 돌보시는 분들 또는 집단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생기실 위험도가 더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예방접종 적절한 시기에 맞으시길 권고드립니다.